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VLDB 2016년에 발표된 UOSQL, A High Performance Database System Leveraging in Storage Comput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도 2016년 이스카에 발표된 비스킷이라는 논문의 한 꼭지를 이제 좀 더 파생시키는 논문인데요. 우선 비스킷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유저 프로그래머블 한 MDP 프레임워크를 이제 SSD에 올린 것이고, 이제 논문상으로는 이런 프로덕트한 SSD에 처음으로 올린 그런 MDP 시스템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비스킷 구조를 넣어놨는데 이 같은 구조 위에서 이 UOSQL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스킷 논문을 보시면 이밸류에이션 한 꼭지가 이제 DB를 실제로 적용한 것인데요. 그걸 좀 더 자세히 풀어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세싱을 봤을 때 데이터를 컴퓨테이션에 옮기는 것이 데이터를 많이 옮기는 것보다 훨씬 싸다라는 이점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상으로 가장 좀 이피션트한 방법이 결국에는 그 움직일 데이터 양 자체를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를 필터 아웃하거나 컴퓨테이션 리졸트만을 호스트로 다시 보내는 것,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얼리 필터링이라는 이 필터링 아웃 방법에 집중합니다. 이 얼리 필터링에 집중을 한 이유는 이 얼리 필터링 자체가 데이터 인텐시브 하면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쿼리 오퍼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이 얼리 필터링을 적용함으로써 싱글 쿼리에도 분명 이점이 많지만 이런 복잡한 조인 쿼리에 이제 제대로 조인 오더만 오토마이즈 된다면 훨씬 더 큰 IO 리덕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얘기한 이제 기존에 존재했던 방법들로는 이제 이런 모던 SSD의 기술들을 온전히 쓰지 못하거나 가격이 너무 높거나 성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문제를 꼽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는데, 우선 소프트웨어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MySQL에 적용된 방법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필터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별도로 필요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필터 서버나 FPGA를 SSD와 호스트 사이에 두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여전히 SSD에서 호스트로 가는 데이터 양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됐고, 또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또한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MySQL에서 소프트웨어 필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볼 건데요. 이 MySQL 5.6부터 추가된 이 인덱스 컨디션 푸시다운이라는 기능이 이 얼리 필터링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이런 그 필터 컬럼들에 대한 멀티 컬럼 인덱스가 미리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왼쪽에 쿼리문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셀렉트를 하게 되고 조건문으로 zip코드와 일치한지와 last name like라는 쿼리문 두 개 조건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ICP가 없을 때는 SSD에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스토리지 엔진에서는 이 like 같은 쿼리를 사용할 때 와일드카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덱스에서 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엔진에서는 G코드가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만 걸러주고, 그게 데이터가 다시 MySQL 엔진으로 가서 MySQL 엔진에서 다시 스캔해서 이 like 쿼리문을 일치시킨 데이터, 저 초록색 데이터만 클라이트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제 이 ICP에서는 딥코드와 라스트 네임이 같이 있는 이런 멀티 컬럼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스토리지 엔진을 푸시다운 하게 해주고, 스토리지 엔진에서 처음부터 딥코드와 라스트 네임 모두 조건을 일치하는 데이터 초록색만을 MySQL 엔진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스토리지 엔진에서 MySQL 엔진으로 가는 데이터 양 자체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여전히 SSD에서 스토리지 엔진으로 가는 데이터 양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UOSQL 아키텍처를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왼쪽이 이제 컨벤셔널 DBMS고, 그 다음이 UOSQL, 즉 이 인스톨드 컴퓨팅을 적용한 DBMS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바뀌는데 결국 기존에 존재하던 DBMS가 모두 이제는 ISC를 어웨어하게 되고, 저 ISC 태스크라는 거가 결국에는 이 좀 복잡한 쿼리 오퍼레이션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쿼리 플래너나 쿼리 엑스큐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는 RC SSD, 비스킷을 인질한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정하는 데 좀 더 쓰고요. 이제 오른쪽이 USQL에서의 데이터 워크플로우입니다. 보시면 파서에서 쿼리를 파싱을 한 다음에
이제 USQL 쿼리 플래너에서 그 얼리 필터 타겟을 위한 캔디데이트 테이블을 하나 고르게 되고 샘플러에서 그 캔디데이트 테이블에 대해서 IO 리더션이 얼마큼 될 건지를 에스티메이트를 합니다. 그 값을 갖고 이제 엑시큐터에서 실질적으로 이 테이블에 대해서 얼리 필터링을 수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고르고 한다면 그거에 맞는 쿼리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지 엔진에 있는 이 필터에서 결국 이 IC 필터를 이복시키고 프리페처에서는 비스킷 저 IC 이네이블드 SSD에서 만들어낸 결과들을 이 IC 옵티마이즈한 방식으로 리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이 필터링 레이시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결국 이 필터링 레이시오에 따라서 이 얼리 필터링의 성능, 그러니까 임프루먼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URSQL에서는 결국 SSD에서 스토리지 엔진을 올라가는 거를 필터링하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 레벨로 페이지 레벨 셀렉티비티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 말인즉슨 읽을 페이지 셋 중에 실제로 그 필터 조건에 부합하는 렐레번트한 페이지들이 얼마큼 있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 프리디케스가 있을수록 필터 프리디케스 때 되게 디펜던트한 값이고요. 이제 URSQL에서는 이 필터링 레이시오를 구하기 그 타겟 셀렉션 하기 위해 두 가지 리미팅 스코어와 에스티메이티드 필터링 레이시오 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리미팅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간단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이거는 필터 프리디케스가 얼마나 리스트릭티브한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더 리스트릭티브함이 셀수록 더 많이 리미팅 스코어가 높아지고 더 효과적으로 얼리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미팅 스코어 계산하는 데는 여러 이제 인자들이 들어가고 이제 이 리미팅 스코어가 높을수록 필터링 레이시오가 높을 것을 기대를 하고 캔디데이트를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게 더 하이어한지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일참을 원하는 프리디케이스가 특정 레인지 안에 있는 밸류를 찾는 것보다는 더 리스트릭티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테이블 중에 가장 리미팅 스코어가 높은 것을 우선은 캔디데이트로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인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이제 이 조인 오더를 잘 바꾸면 싱글 쿼리가 없는 얼리 필터링 이점보다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인을 할 때 인덱스 네스티드 루프 조인 알고리즘을 쓰고 따라서 이제 디폴트로 가장 첫 번째 조인 순서로 가장 데이터 양이 작은 테이블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를 보시면 이제 리전 테이블이 가장 적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로 넣었는데요. 이 얼리 필터링 쓰면 얼리 필터링 한 그 타겟 테이블을 조인 오더에 첫 번째로 넣어서 이 전체적인 네스티드 루프의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만 얼리 필터를 고르고 나머지는 기존 MySQL의 디시전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가 MySQL 그냥 돌렸을 때고 아래가 그 앞서 말씀드린 인덱스 컨디션 푸시다운을 수행했을 때의 그 MySQL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read 리퀘스트 수가 매우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인 오더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URSQL에서 어떤 식으로 캔디데이트를 정하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TPCH 두 번째 쿼리입니다. 앞선 결과도 이 쿼리 2를 수행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제가 실제로 쓰는 그 필터 프리디케이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순서가 각 테이블별 필터 프리디케이트 수를 삽니다. 그래서 현재 위전 테이블에 하나가 있고 파일 테이블에 두 개가 있게 됩니다. 다음 스텝으로는 너무 작은 테이블은 제거합니다. 어차피 너무 작으면 그 리드된 데이터량 줄여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작은 테이블은 제외를 하는데 그래서 리전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가 5개밖에 없어서 그걸 제외하고 이제 저희가 후보들 중에는 이제 파일 테이블만 남아있게 됩니다. 다음 스텝에서 이제 리미팅 스코어를 이제 리메이닝 테이블에서 계산하는데 현재는 파일 테이블만 남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 프리디케이트의 리미팅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걸 더한 것이 이 테이블의 총 리미팅 스코어입니다. 그걸 계산했으면 이제 그 리미팅 스코어가 특정 스레시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이제 그 테이블을 캔디데이트로 삼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파일 테이블을 캔디데이트로 삼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TPC-HQ2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주되게 분석을 하고 보여주는데요. 이게 URSQL에서 돌렸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조인 앞서서 얼리 필터링 이용해서 파트 테이블을 위로 올렸잖아요. 그에 따라서
결국 뒤에서 있는 그 루비의 결과물이 매우 줄었고 결국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ICP가 있을 때와 동일하게 USQL이 read request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더를 나타낸 건데요. 현재 USQL과 그 ICP를 킨 MySQL 모두 순서는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CP를 할 거면 세컨드리 인덱스를 먼저 만든 다음에 푸시다운 해줘야 된다는 것이 기존 MySQL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ySQL과 다르게 USQL은 그냥 스캔만 하고 별도 인덱스를 푸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한 여러 임플레멘테이션과 오티마이제이션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필터링 컨디션 푸시다운입니다. 이제 인덱스가 아닌 특정 필터에 대해서 푸시다운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비스킷 안에는 하드웨어 필터를 최대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드웨어 패턴 매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선은 이 프리디케이트의 그 조건들을 모듈에서 모두 이제 바이너리화 시켜서 저는 최대 3개의 바이너리 키에 대해서 비교를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필터 프리디케이트가 트랜스폼된 바이너리 패턴을 갖고 이제 하드웨어 패턴 필터에서 읽으면서 그대로 체크를 해서 이 필터에 값이 들어간다 하면 이제 이 매치 인트라는 어레이를 써서 답을 쳐줍니다. 이 매치 인트라는 건 결국 뭐냐면 바이트 어레이로 이제 이 페이지가 필터에 한다 하면 1이 켜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필터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과정에서 1로 켜서 정답을 알려주게 되고요. 이제 이 매치 힌트를 써서 USQL 호스트 사이드에서 데이터를 읽을 건데 우선은 호스트에서 이 매치 힌트를 우선 가져오게 됩니다. 연산이 끝났으면 가져오고 그 가져온 힌트를 보고 렐러번트한 페이지만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그냥 시퀀셜하게 프로세싱을 한 거고 이제 아래가 이제 컨커런트한 프로세싱인데 USQL에서 크게 수행한 테스트가 3개입니다. 얼리 필터링 태스크 그리고 그 매치된 페이지를 리드하는 오퍼레이션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우 프로세싱하는 오퍼레이션인데 어차피 하나는 얼리 필터링 태스크가 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USQL에서 그 필터링 하는 작업과 이 작업을 좀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하고 매치 힌트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럼 호스트 사이드에서는 매치 필터를 읽고 이제 페이지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지 엔진과 MySQL 엔진이 분리될 텐데 MySQL 엔진에서는 로우를 다 읽었으면 다음 페이지를 요구를 하고 스토리지 엔진은 그 페이지를 읽어오게 되고 만약에 그 자기가 가져온 매치 힌트를 다 썼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매치 힌트를 요구하는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살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필터링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필터링이 추가된 이유는 하드웨어 필터만을 쓰면 false positive들이 있게 된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레인지를 보는 법을 말씀드리면 이 TPC-H 쿼리문 중에 shipdate가 95년 9월 1일부터 9월 1일 플러스 인터벌 1번 그러니까 10월 1일까지인 쿼리가 있는데요. 이거를 바이너리 레프레젠트로 변환하고 커먼 시퀀스만을 익스트랙트 하게 되면 이 두 개 8F와 97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8F 97만을 갖고 필터링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레인지 더 큰 레인지를 읽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드웨어 필터를 거친 매치 힌트를 소프트웨어 필터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false positive를 제외를 하고 정말 남은 매치 힌트만 호스트로 다시 보내주는 이런 최적화 작업을 하나 하고요.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Estimated Filtering Ratio를 어떻게 구하는지입니다. 이제 호스트에 샘플러라는 게 있어서 기존의 리미팅 스코어만 계산하는 스텝에서 두 개 스텝이 더 추가되는데요. 이걸 한 이유 자체가 이 리미팅 스코어 자체로는 그 필터링 레이시오에 퀀티티브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이용해서 정말 퀀티티브한 에스티메이션 하고자 하고요. 이걸 하는 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 필터 동일합니다. 다만 특정 그 샘플링 리전에 대해서만 스캔을 수행을 하고요. 이 논문에서는 TPC-H 자체가 되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샘플링 레이쇼는 0.05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을 통해서 에스티메이티드 필터링 레이쇼를 구하고 이게 정말 원하는 스레시홀을 넘어간다면 그때 이 얼리 필터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미팅 스코어와 에스티메이티드 필터 레이쇼를 두 개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교하게 캔디데이트를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최적화로는 Highly Accurate Bulk Prefetch입니다. 이건 이제 SSD의 기능을 좀 더 잘 뽑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아시다시피 SSD는 어싱크러스하게 휴대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SSD와 호스트 두 개가 상호작용했다면 이제는 프리페처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페처는 얼리 필터링을 기다렸다가 매치히트를 가져오게 된다면 바로 그 매치히트에 있는 모든 렐러번트한 페이지들에 대해서 벌크하게 읽어옵니다. 벌크하게 읽어온 다음에서 이제 호스트에서는 CPU 로우 프로세스 할 때마다 원하는 걸 주겠죠. 그럼 프리페처가 그때마다 주고 계속 매치히트를 기다렸다가 끝나면 또 알아서 벌크하게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최적화를 이용해서 SSD 성능을 더 잘 뽑을 수 있고 이 SSD의 리드 오퍼레이션을 최대한 그 패럴락에서 가리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셋업입니다. 이 이밸류에이션 셋업은 비스킷과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셋업 이런 건 이제 비스킷 슬라이드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모두 5.5점 사이에 인테그레이트 했고 TPC-H 같은 경우는 스케일 팩터 100, 그래서 SSD에 거의 160개가 정도 데이터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스킷 하드웨어를 사용하였고요. PCI Gen 3, 4레인 등등의 오퍼레이션 등등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얼 디바이스 위에서 실행을 하였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비스킷 하드웨어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비스킷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리드 밴드위스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컨벤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D to 호스트 밴드위스를 잰 거고요. 컨벤셔널에서 SSD 쪽에 있는 모듈, 그러니까 이 비스킷과 컨벤셔널이어서 인터널 밴드위스를 훨씬 더 잘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밑에 이제 패턴 매칭이 터진 밴드위스 같은 조금 내려가긴 하는데요. 이 오버헤드는 이제 이 하드웨어 IP를 컨트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오버헤드 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PCI 인터페이스의 밴드위스 거기에 걸린 컨벤셔널보다는 더 높은 밴드위스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상징하는 바는 이렇게 SSD의 높은 내부 패럴렐리즘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음은 이제 TPC-H 결과들입니다. 이 몇 개였죠? 22개인가? 그 중에 8개만 FCP가 켜졌고 나머지는 켜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들로 따지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겟 테이블이 너무 작거나 저희 오프다는 5원입니다. 너무 작거나 이러한 프리디케이트는 그렇게 리스트릭트하지 않다. 두 번째는 현재 이 하드웨어 매처가 not like 같은 그 조건은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거나 세 번째로는 다 충족했지만 이 에스티메이트 필터 레이셔가 너무 작았거나 이렇게 이런 조건에 걸린 거 말고 결국 8개가 조건에 부합을 해서 FCP를 수행을 하였는데요. 보시면 밑에가 MySQL, 여기서는 이제 ICP를 모두 껐습니다. MySQL 대비 수행 시간과 미는 그래서 이 URSQL이 얼마큼 데이터 이동량을 줄였냐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피드업 실행 속도 빨라지는 데는 분명 이 데이터 이동량이 줄어든 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저자들이 말하기는 분명 이 22개 중 8개밖에 안 됐지만 이 Q1부터 Q22까지 쭉 돌렸을 때 그런 오버롤 엑스큐션 타임은 USQL이 MySQL보다 3,600 빨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 앞선 5개의 그 쿼리들이 전체 수행 시간의 7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따졌을 때 USQL이 좋았다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최적화 기법들을 하나씩 적용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이 그냥 하드웨어 필터만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이 하드웨어 필터에 소프트웨어 필터를 적용해서 그 정교함을 높인 거. 그 다음이 그 Highly Accurate Bulk Prefetch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MySQL의 ICP 기능이 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건 여기서의 MySQL 수행 시간은 그 스피드업 시간은 그 ICP를 수행하기 위한 인덱스를 프리 인덱싱 하는 그 시간 자체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 수행 시간만 비교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적용될 때마다 서로 다른 기능들을 이제 오소곤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하드웨어 필터, 소프트웨어 필터를 더했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1.21배 상승했지만 이 Highly Accurate Bulk Prefetch 같이 적용했을 때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은 이 호스트 사이드에서 리드 오퍼레이션이 전체적인 MySQL DB 시스템의 성능에
리미팅 팩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파워 컨섬션입니다. 보시면 USQL이 더 순간적으로 많은 파워를 쓰고 빨리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이제 USQL에서의 USQL 쓰는 그 비스킷 방식이 SSD 내부의 그 밴드위스를 훨씬 더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SSD를 더 효율적으로 잘 쓴다라는 것을 이 파워 컨섬션을 알 수 있고, 비스킷 논문에는 이 Q2가 아니라 그 다른 쿼리로 동일하게 이렇게 파워 컨섬션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으로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ISC enabled database system인 USQL을 디자인하고 임플리멘테이션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이 USQL 자체가 이제 이 비스킷이 제공하는 인스토리지 컴퓨팅 캐퍼빌리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데이터 인텐시브 쿼리들의 성능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기존 MySQL보다 3.6배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잠시만요.